옥수는 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옥순이 뻔뻔해서 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과를 하는 순간 자기 말버릇 전체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신은 장난이었다고 넘겨온 말들이 사실은 반복된 패턴이었다면 사과는 단순히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대하던 방식 전체를 인정하고 바꾸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판소리를 적는 위방문을 통해서 그런 옥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31기 옥순을 보면서 도대체 왜 사과를 안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졌고 또 보편적인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옳다 내가 옳다 50대 50으로 막 논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기사도 막 나올 정도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옥순은 이제 사과를 하지 않는 걸까요? 자, 이번에 최근에 촌장 측에서 푼 미방불의 내용을 함께 저랑 해석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이제 판소리를 이제 적고 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요. 판소리를 쫙 듣고 굉장히 어렵더라고. 저도 와 진짜 어렵다. 야 이걸 다 외우는 거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옥순의 그 행동을 보면서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냐면요. 옥순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옥순이 중간중간에 남자 출연자하고 여자 출연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읊거든요. 그때 특정한 출연자만 콕 집어서 모락모락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로 누구냐? 영자입니다. 왜 하필이면 옥수는 영자에게? 영자가 이제 못 쓰니까 의견 쓴 거 아니야? 감상평이라고 그 특유의 약간 뭐라고 하는 그 말투를 또 시전해요. 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정의도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어우, 왜 이렇게 많이 적어? 라고 이제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실제로 옥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의견 쓴 거 아니야? 감상평? 한다거나. 그래서 옥순이 한 말 잘 들어보면요. 그 이전에 순자에게 했던 바로 그 방법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순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화 때. 장이라든가 그런 거 바리바리 많이 써왔네. 우리는 알아봐줄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남자들이 알아봐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 방법이랑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옥순이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영자가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뭘 많이 썼는데? 감상평 쓴 거 아니야? 라는 말과 결합하게 되면 이건 농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번에 순자에게 했던 바로 그 말투가 또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이 부분도 그렇고 미방물이 나왔던 왜 이렇게 죽상이야? 뭐 초상 났어? 웃어라고 했던 그 느낌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깎아요. 그 다음에 웃음으로 치환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다 라는 이제 이게 연계가 되는 거죠. 깎고 먼저 깎아요. 뭘 많이 썼다. 의견 쓴 거냐 감상평 쓴 거냐.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판소리를 적는 시간에 넌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목정리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 거야. 그럼 본인은 제대로 했던가.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집단에서 이제 누구를 이제 건드리냐면요. 자기가 쓴 거 아니냐고 글씨를 못 알아본대 라고 상철도 같이 건드려요. 라고 얘기하고 상철한테는 자기가 쓴 거 아니야. 자기 글씨도 지가 못 알아본대 라면서 정이랑 같이 웃어요. 그리고 나서 옥순이 말해요. 뭘 그리나 봐. 뭘 그렸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이가 같이 맞장구를 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의의 어떤 문제점이 또 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계속 맞장구를 쳐요. 그리니까 그리긴 그리네 뭐를 라고 한단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옥순은 장난스럽게 본인 입장에선 장난이에요. 근데 그 장난의 방법이 그 상대가 하는 걸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쟤는 뭐 감상평 쓰고 앉았냐? 그리고 상철한테는 뭘 그리나 봐. 자기 글씨도 못 알아본대. 꼭 이런 식으로 상대를 굉장히 격화를 시켜버린 거.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자들한테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장이나 싸운 여자라고 만들어버린다거나. 이때도 마찬가지죠. 연애 프로그램에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초상집 난 것처럼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들. 굉장히 저 밑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멸감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말 못해. 왜냐면 말하게 된 순간 나도 같이 똑같은 꼴이 돼요. 동시에 옥수는 또 빠져나가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격화를 시키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난 그냥 농담한 거예요. 농담도 못하나 라고 하고 세 번째로 의도한 건 아니었다 라고 세 가지가 결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떤 분이 되게 좋은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사과를 할까 아니면 이제 끝까지 사과를 안 할까 해서 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요, 사과를 하는 순간 내가 앞에서 옥순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꼴이 돼요. 옥순의 패턴이 뭐였죠? 가볍게 꺾어요. 나는 의도 안 했다. 장난이었다. 의도 안 했다니까요? 왜 자꾸 의도 안 한 것 같고 장난친 것 같고 뭘 그래요? 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사과를 하는 건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 모든 패턴들이 사실은 장난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인지했다는 거나 사후적으로라도 내가 인정한다는 꼴이 돼요. 그럼 옥순이 했던 이 행동들이 이 방송에 나온 패턴만 보더라도 몇 번씩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이 옥순이 지금 순사한테만 그러겠습니까? 벌써 이 짧은 판소리 장면에서도 한두 명 먹인 게 아니죠. 경수도 옆에서 이제 한마디 했죠. 나는 왜 걔가 그렇게 인기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자, 그리고 3화 때 여자들의 그 데이트 상대 선택 장면에서 남자들이 고함을 지르고요. 그 장면에서도 이때도 당시에 현숙과 영숙의 선택을 받은 상철을 보면서
뭐 양쪽에 끼고 오네 라고 말한다거나, 순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2화 때도 또 옥순과 상철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뭐 어떤 전 여자친구의 작품이냐 라고 한다거나 말을 굉장히 이제 세게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겠다 라고 인정하는 그 비용이 더 크게 들릴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그냥 아니다, 난 의도하지 않은 게 아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야 되고 그래요?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잡아떼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더 싸게 먹힐까요? 냉정하게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사과를 안 한 쪽이 지금 현재 방송상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옥수링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된 순간 본인이 해왔던 것들이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당시 이렇게 말 세게 했고 저렇게 말 세게 했고, 이것들 다 그럼 다 의도한 거네? 아니면 알았던 거네 최소한? 라고 했을 경우 감당이 안 될 겁니다. 플러스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옥수는 늘 제가 해왔던 대로 장판을 깔고, 그 장판에 이제 선별적으로 사람을 넣고, 그 장판의 힘을 바탕으로,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소수를 약간 찍어 누른 듯한 그런 이제 양식을 보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본인이 요 밑에 깔리게 되는 거겠죠. 또 다른 이제 다수가 발생할 거라고 옥수님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옥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신이 익숙하게 써온 방식이 있다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던 방식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늘 모아왔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약점을 잡히는 순간 누군가가 또다시 나를 향해 같은 방법으로 나를 뭉개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본인에게 익숙한 패턴이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 투사라고 하죠. 즉 세상은 자기가 늘 익숙한 방식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옥수는 자기가 늘 해왔던 그 방식대로 돌아올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둔 사람의 행동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사과를 하고, 어떤 내가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잘못했다 하고, 자,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중요한 건 내가 당장 이 판에서 내가 밀려나지 않고 이 판을 내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행동 패턴은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던 수많은 비슷한 사례들에서도 좀 반복이 되긴 했습니다. 그쵸. 사랑은 계속된다 해서 그 영식님이 뛸 때 막 뒤에서 남자들이 웃었던 그 사태도 그렇고, 23기 옥수님 사태 때도 비슷하죠. 내가 여기서 이 어떤 집단들 중에서 한 명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요, 그 집단을 이제 비호를 포기하고 나는 이제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 거를 다른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용납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책임의 결속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두가 이제 나눠진과 동시에 그 대가로 집단이 욕을 먹지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그 손가락질이 돌아가지 않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옥순 사태도 비상하지 않겠습니까? 옥순과 지금 정의, 영숙 이 세 명, 이 중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맞아, 제가 사과했고요,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주동자예요 라고 하겠죠. 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던지는 거죠. 이제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던지고 그 사람만 이제 다 뒤집어쓰는 겁니다. 왜냐면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했네. 그럼 이제 너가 모든 것들을 다 주동하고 너가 다 주도한 거야 가 되겠죠. 이 구조에서 사과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것이 나는 솔로 그 23기 옥수님 사태 때도 달라진 게 결국 끝내 없다라는 부분과도 저는 맞닿아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기회를 주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어쨌든 피해자로부터 사과라든가 뭔가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인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자라든가 영자, 아니면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미방문의 내용만 놓고 봐도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괜찮습니다, 옥순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처음부터 이것은 강하게 집단이라는 이름하에, 다수라는 이름하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구조고, 그 결속되어 있는 구조를 누군가 한 명이 사과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쏠리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쏠려가지고 사과를 했던 사람에게 몰리게 된 구조인 이상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모르죠. 그거를 각오하고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겠다, 전 충분히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과거 해왔던 행동을 이제 후회하고 다시 다르게 이제 태어나고 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제가 감히 드릴 수는 없고, 시청자분들이 보고 충분히 사과를 했고 반성을 했고 달라질 것 같다 하면 이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는 거겠죠. 그럼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은 힘들지 않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의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야 되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면 말이죠. 실제로 옥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때까지 다른 나는 솔로 기수에서의 일어났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보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그렇게 해서 이번 미방문 플러스 옥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자한테 이제 감상명 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장난 아닙니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슈퍼데이트 장면이죠. 그러면 충분히 영자는 순자에게서 옥순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알고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면 장난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비슷한 방법이 8화 때까지 영자라든가 상철이라든가 그 외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옥순의 말버릇의 패턴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옥순은 이제 세 가지 패턴을 보여주죠. 첫 번째로 상대를 깎습니다. 두 번째로 웃음으로 치환하고요. 세 번째로 의도한 건 아니었어 라고 합니다. 즉 상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상대의 말을 장난스럽게 분위기로 넘기고요. 세 번째는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다라고 이제 빠져나갈 문을 만드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옥순이 이제 사과한다고 모든 걸 인정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과가 곧 모든 의도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옥순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장난이라고 했던 말들이 사실은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최소한의 인정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화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동시에 언급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옥순을 이제 몰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함께 설명했다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과는 내가 한 행위를 내가 다시 책임지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옥순이 가장 사과가 어려운 부분도 그 부분 때문이겠죠. 상대에게 하는 사과뿐만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온 나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